수도권의 코로나19 급증세는 정체 수준이지만 비수도권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4차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25일까지였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적용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로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회복자금은 방역조치 기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6개월간 에어컨과 관련해 27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예방법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민지원금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노인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쯤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작년 8월 16일부터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영업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7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 부분을 추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향후 마련되는 지원 기준과 원칙에 따라 10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8명으로 20일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이 내일 27일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거리두기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6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39명. 서울의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 604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484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인 2주 전과 비교해 34명 이상 줄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과 무증상자 사례 비율도 2주 전과 비슷한 수준. 일주일 동안 직장 관련 100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7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직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시에는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 27일부터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됩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를 하면 안 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또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많이 또 이런 집단 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 50대 중후반 304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접종자는 수도권의 경우 화이자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50대 초중반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기술 경험과 직무 교육이 가능한 은평구의 기업인데요.
은평구는 참여 기업에게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4일까지 은평구 사회적 경제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천구는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공원 내 음주 금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매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공원 내 벤치나 그늘막, 공터 등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며 금지 장소는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123곳입니다. 공원 내 야간 음주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더운 요즘 가정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 사용 많이 하실 텐데요.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파트의 유영임 반장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파트의 유영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름철 냉방기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전국 저희 소방청 기준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에어컨 화재가 총 271건, 선풍기 화재가 125건, 냉난방기 화재가 130건으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봄이나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냉난방기의 장기적인 그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좀 집중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재 원인이 되는 게 뭔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냉난방기 화재로는 대부분 정기적인 원인인 과열이나 과부하의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에어컨의 연결 부위가 전선 피복이 단락이 됐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 주변에 시민들의 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실외기의 먼지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생각지 못한 경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냉방기를 틀지 않을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자, 냉방기 안전한 사용법 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어컨을 장기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을 장시간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에 열을 식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타이머를 요즘에는 설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만으로도 가열이 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유지 관리하시는데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최소 10cm 이상은 이격하여 설치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흡연구역이나 도시가스 등 위험 시설이 그 주변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또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가 쉬우니까 멀티탭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나 또 등으로 실외기를 옮길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꼭 설치를 하시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유영임 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치매 상담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백신 접종 이후 부스를 방문해 치매 자가 검사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자가격리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퇴직 교직원이 나홀로 자가격리 학생을 돕는 포옹샘 교육지원 활동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 교육원들은 자가격리 학생을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 학생의 건강,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한 뒤 후속 조치하고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합니다. 서울시가 전기 택시로 전환할 경우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 택시 3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개인이나 법인 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보급분은 330대로
차량 가격 등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의 검출 비율은 48%에 달합니다. 6월 4주차에는 3%에 불과하였으나 한 달 만에 감염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 야간에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예, 실제 지난 일요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너울성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요. 특히 밤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해수욕 금지 시간인 야간에는 안전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규정 꼭 지키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